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희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이영준 선수의 그라스호퍼 클럽 7위 간의 2025-26 시즌 대비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그라스호퍼 클럽 7위 희는 최근 대한민국의 유망주 공격수 이영준 선수를 영입한 스위스 1부 리그 클럽으로서 그라스호퍼는 지난 시즌 스위스 슈퍼리그에서 9승 12무 17패라는 부진한 성적으로 12개 팀 중 11위를 기록,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졌었던 스위스 슈퍼리그라는 변방리그에서도 정말 최하위권에 위치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그라스호퍼 클럽 7위의 홈 구장 레치그룬트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바이에른 뮌헨의 거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작년 여름에도 그라스호퍼 클럽 7위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그라스호퍼를 가볍게 4대0으로 잡아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결과 자체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거의 기울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다만 그라스호퍼 클럽 7위의 이영준 선수의 경우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B클럽을 상대로도 정말 놀랄만한 깜짝 활약을 펼치면서 임팩트를 남겼었는데, 이영준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강팀을 상대했음에도 개인 능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에릭 다이어 선수를 한 번의 터치로 녹여버리는가 하면 김희재 선수와의 경합에서도 승리해 동교 선수에게 찬스 메이킹을 하는 등 강팀을 상대로 굉장히 뛰어난 활약으로 임팩트를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영준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통해 좋은 흐름을 시즌 초반까지 이어갈 수가 있었지만 시즌 후반기에는 다소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시즌 4골에 아쉬운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재 선수의 경우에는 최근 영입이 된 독일 국가대표 센터백 요나단 타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 후보 선수의 입지로 다소 내려온 상태고, 토트넘 하스퍼와의 경기에서도 주전조에서 빠지면서 후반전에 후보 선수들과 함께 교체로 투입이 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의 벤상 콤파니 감독은 후보 선수들과 유스 선수들로 구성된 스쿼드에 김희재 선수를 포함시켰고,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에 후보 스쿼드와 같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팀 내 입지가 벤치 자원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이번 경기만 봤을 때는 선발 출전이긴 하지만 다소 아쉬운 의미의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빠지면서 후반전 부채 출전에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그라스호퍼 클럽 7위를 상대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선수 구성이 후보 선수 및 유스 선수들로 구성된 팀 이름만 바이에른 뮌헨이지 사실상 분데스리가 중위권도 차지하기 힘든 스쿼드로 경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스호퍼 클럽 7위를 상대로 거의 압도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지배하는 경기를 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슈팅 숫자가 9대3, 볼 점유율 수치 면에서 70대 30이라는 그야말로 확실하게 우위를 잡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은 2군 선수 구성이라고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은 토트넘 하스퍼 1군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강한 전력의 팀이기 때문에 그라스호퍼 클럽 7위 정도는 손쉽게 경기를 장악하면서 압도할 수가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20분 이번 시즌 정말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레나르트 칼 선수가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1대0, 그리고 전반전 25분에는 레나르트 칼 선수의 킬패스를 이어받은 쿠시아 사레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그라스호퍼 클럽 7위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2대0이라는 안정적인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물론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라스호퍼 클럽 7위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서 틈만 나면 전방 압박 및 턴오버 후 역습 전환을 시도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과 김희재 선수에게는 수비적인 부담이 꽤나 컸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미련 없이 볼을 원터치로 뿌려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딱히 상대의 공격적인 전방 압박과 스프린트에 전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데, 사실 이러한 패스들은 단순한 패스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공격수의 압박에 당황해서 백패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방으로 볼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를 내서 턴오버를 당한다거나 하면 수비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김희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상대의 압박에 대처하는 장면들은 충분히 안정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희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좋았던 이유는 상대의 압박에 당황해서 급하게 볼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압박을 벗겨낸 뒤 패스 각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볼 처리를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플레이는 괜히 볼을 끌다가 공격수에게 뺏긴다거나 하면 바로 실점을 내줄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김희재 선수는 워낙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상대 공격수의 압박을 이겨낸 뒤 패스를 뿌려줬고,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방으로 볼을 연결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경기 주도권 장악에 있어서 김희재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재 선수는 한 번에 찔러주는 롱패스로 바이에른 뮌헨에게 찬스 메이킹을 해주는 좋은 장면도 만들어냈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상 볼 경합승률 100%를 찍으면서 안정적인 커팅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김희재 선수는 신체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평소보다는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신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름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하거나 거친 플레이는 자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꽤나 쉬엄쉬엄 경기를 치렀고, 뭔가 100% 힘을 쏟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음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무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를 위해 경기를 했어도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김희재 선수의 클래스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22분에는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크로스를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기는 등 김희재 선수는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요. 아무튼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도 일단 교체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스타팅 라인업을 거의 유지를 했는데, 김희재 선수는 퇴근이 얼마 안 남아서인지 후반전에는 전반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볼 경합을 펼치면서 수차례 경합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굉장히 과감하게 몸을 들이받으면서 그라스오퍼로부터 볼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49분에는 상대 공격수의 전방 압박이 왔지만 또다시 전진 패스로 볼 주기를 살려냈고, 58분에는 거친 스탠딩 태클로 상대 공격수의 볼을 끊어내는 등 45분을 뛴 전반전보다 오히려 15분 뛴 후반전에 더 큰 임팩트를 발휘하면서 김희재 선수는 62분에 교체되어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51분 사샤보이 선수가 지한 도메니코 선수를 완벽하게 놓쳐버리면서 만회골을 내줬고, 이번 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치는 데는 실패하면서 2대1의 스코어로 그라스호퍼와의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재 선수로서는 물론 바이에른 뮌헨에서 현재 주전 경기에서 다소 밀려난 상황이긴 하지만 주전 수비수로 등극한 요나단 타 선수 또한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준 폼이 시원찮았고, 항상 콤파니 감독의 전술 스타일 또한 수비 라인에 부담이 많이 가는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들어가서도 김희재 선수에게 분명 기회는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희재 선수가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